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위치한 구조물은 바로 슬개건이라고 하는 힘줄인데요. 여기 이 힘줄에 생기는 염증, 슬개건염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슬개건은 무릎에서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이에요. 즉, 무릎을 펼 때 허벅지에서 나오는 힘을 이 슬개건에서 응축했다가 무릎을 강력히 펴게 해줍니다. 강력한 점프, 도약 같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라는 거죠. 일상생활 시 무릎을 펴야 되는 모든 활동에서도 결국 그 힘은 슬개건으로 모인 뒤 무릎을 펴는 동작으로 실현됩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전달하는 힘줄이다 보니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슬개건염입니다. 슬개건의 기능, 수직으로 점프, 멀리 도약하기, 무릎을 강력히 펴기 같은 동작인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슬개건염에 취약한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농구선수, 배구선수, 멀리뛰기, 높이뛰기 선수 같이 점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엘리트 선수층에서 잘 찾아오고요. 원인은 간단하죠. 그만큼 도약하는 활동을 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슬개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에게는 발생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운동을 즐기시는 모든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스포츠 활동은 당연하고요. 무릎을 강하게 펴는 동작이 있는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슬개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특히 농구, 축구, 줄넘기 등을 즐기는 남자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럼 슬개건염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문항들을 3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슬개건염은 어떠한 증상이 있나? 내가 슬개건염이 맞긴 한 걸까? 둘째, 언제 병원에 가야 되나? 셋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치료. 이렇게 3항목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슬개건염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무릎 앞, 바로 이 부위에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무릎 앞을 잘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약간 둥글게 만져지실 거예요. 이건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예요. 그 슬개골에서 하단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정강이 뼈에도 톡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집니다. 슬개건은 슬개골과 정강이의 튀어나온 뼈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아프고, 그 자리 어디든 간에 눌러서 아픈 곳이 있다면 슬개건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슬개건이 잘 만져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땐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무릎을 펴보세요. 그랬을 때 슬개골 아래쪽으로 만져지는 띠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슬개건이에요. 만약 본인께서 아프신 위치가 슬개건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어딘진 모르겠는데 무릎 앞이 전반적으로 아프시다면 이는 슬개건염보다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슬개대퇴 동통증후군이죠. 연골연화증이라고 알고 계신 질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엔 정강이뼈의 톡 튀어나온 뼈 부위가 유독 도드라지고 그 딱딱한 뼈 자리가 눌러서 아플 때도 많죠. 이때는 오히려 오스구시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슬개건염이 있을 때 통증이 언제 느껴지냐면요, 점프하거나 멀리 도약할 때, 그리고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한 직후가 많고요. 어떨 때는 운동이 끝나고 쉴 때 돼서야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수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일반인의 경우라면 이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운동을 며칠 쉬어보시고요. 그 뒤로도 통증이 지속되면 그때 병원 가보셔도 됩니다. 아주 가벼운 슬개건염일 경우엔 제대로 잘 쉬기만 해도 금방 통증이 좋아집니다. 휴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운동을 피하고 과도하게 뛰거나 계단 같은 곳을 많이 걷는 활동들 전부를 쉬는 걸 말합니다. 간단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열감이 있고 부어있다면
냉찜질, 그닥 부은 건 아닌데 아프다면 온찜질 정도를 추가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며칠간 취해보시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알아서 저절로 나아질 겁니다. 만약 그러고도 낫지 않는다면 이는 꽤 심한 염증이 슬개건에 발생한 거죠. 그럴 땐 병원에 꼭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운동선수분들은 슬개건염이 있다고 무작정 쉴 수는 없을 때가 많죠. 무작정 쉰다면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슬개건염의 통증을 끌어안고 운동을 하자니 통증 때문에 본인의 능력치를 100%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본인의 운동을 지속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기에 늦지 않게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고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시면서 선수활동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항목,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이건 사실 의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꽤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널리 활용되는 스트레칭법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 운동은 신장성 운동 또는 신장성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슬개건 힘줄이 힘을 받으면서 점차 늘어나게 하는 스트레칭법입니다. 첫 번째는 두 발을 땅에 디딘 채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냥 바로 서시고요. 여기서 아픈 다리 쪽으로 무게만 좀 더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서보세요. 그 다음엔 양측 무릎을 굽히면서 내려갑니다. 스쿼트 하듯이요. 아픈 슬개건 측에 약간의 불편감 또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다음 아프지 않은 쪽 다리로 체중을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벽에 등을 기댄 채로 하셔도 됩니다. 두 발로 디딘 채 하는 스트레칭이 익숙해지셨다면 그때부터는 한 발로 하는 스트레칭을 하셔도 됩니다. 아픈 쪽 다리 쪽으로 한 발로 서세요. 반대편 발은 살짝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내려갑니다. 아픈 슬개건 측에 약간의 불편감 또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다음엔 반대편 발을 땅에 내려놓으시고요. 두 발로 다시 편안하게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건 균형 잡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벽에 등을 기댄 채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슬개건염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드려봤는데요. 만약 슬개건염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그때부턴 간단한 약물 치료, 물리 치료부터 특수 치료인 체외 충격파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분께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시간 내용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먼저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